네, 샘만사 이번 달은요, 천필재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을 하는 천필재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톤 그레이라는 작은 프리랜서 집단 또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드림 음악 장애인들을 위한 두드림 음악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 감독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작곡가로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해오셨고, 현재도 하고 계신데, 네. 그 과정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그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했습니다. 연세대 작곡과에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상호음악 쪽에 좀 빨리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요 쪽이나 아니면 이제 TV 음악 쪽 이쪽으로 해서 한 십몇 년을 프리랜서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 이력이 좀 보탬이 돼서 게임 회사 쪽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사운드 디렉터 겸 음악 팀장으로 한 15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퇴사를 해서 제 개인적인 작업과 또 음악이 좀 사회에 같이 할 수 있는 길 이런 쪽을 좀 나름대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를 나오시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참여적인 네. 음악 활동을 고민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아, 그 과정들이 좀 궁금한데. 네네네. 일단 회사는 대출금을 다 갚아서 네. 예. 일단은 회사 생활은 굉장히 저한테 큰 계기가 됐었고요.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 IT 쪽의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조직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음악가들이 협업을 하거나 뭔가 다른 장르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과 협업하기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 안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서는 그 협업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적응도가 좀 높아졌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이제 제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음악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퇴사를 했는데 그 뒤에도 그런 어떤 습성이 버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아트도 있고 기술 쪽에 게임을 계속 만드시는 분들과 계속 작업도 하고 있고 당연히 음악 하시는 분들과 협업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또 다 모아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준비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 교육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 교육 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회사 다니셨는데, 네네네. 좋은 회사 다니셨는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일단은 본인의 개인적인 작업들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욕심. 아, 네네네네. 아무래도 기업에 속한 회사원은 조직이 커가고 그 안에서 또 역할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저를 계속 이게
좀 되돌아봤을 때 창의적인 일을 계속 직접 저지르고 그걸 해결해 나가고 예, 특히 뭐 곡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이런 일에 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이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고요. 어, 지금도 뭐 적당한 때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새로운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이 되는 데가 게임 회사이긴 해요. 그래서 워낙에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적당한 때에 제가 거기를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좀 저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펼칠 때가 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작곡가로서, 네. 뭐 예술가로서 자기 세계를 조금 더 확장하는 네. 욕심도 있었던 건가요? 네네네. 제가 불행히도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아직 그러니까 남의 앨범은 많이 작업을 했는데요. 제 앨범을 꼭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결심한 게 꼭 그 뮤지컬은 하나 꼭 올리자 이런 좀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불행히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등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아직 미비하긴 한데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말하자면 독립하신 이후에 네. 개인적으로 많은 작업들을 하셨을 텐데 네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네네. 일단은 애니메이션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작업이 있어서 요새는 그 콩순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노래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가분들을 좀 많이 프로젝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미술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음악하는 분들하고 모여서 회사 안에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또 미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도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런 인프라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뭐 그런 미디어 아트 작업도 했었고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일반 그냥 외주받는 어떤 그런 아무래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외주받는 일들도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오페라 사운드 디자인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또 대전에서 올릴 예정이고요. 네. 그런 활동들과 함께 아까 언급하신 장애인 음악교육 활동을 네네네. 하고 계신데 그 시작점도 좀 궁금하고 네네네. 어떤 의미를 갖고 활동하고 계신지. 그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은 뭐 장애인 음악 교육,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 쪽에 뭐큰 뜻이 있어서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에요. 좀 관점이 좀 틀린데 일단 제가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모였다 헤쳐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아쉬웠어요. 이분들이 너무 좋고 작업하는 게 너무 좋은데 뭐 지원 사업을 받기도 하고 뭔가 공모전을 위해서도 또 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인프라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면밀히 이분들을 분석을 하고 뭔가 좀 모아서 어디다 소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좀 열망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에서 만든 사업체였는데 이분들의 장점을 모아서 뭔가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 분야 쪽이 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했던 작품 안에 녹아들었던 이분들의 어떤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음악이라던가 사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적으로 갖고 그 기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장애인 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장애인들을 똑같은 음악 교육의 어떤 시각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은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또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는데 뇌병변이라는 장애를 가지신 어떤 분이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 쪽에서 한번 만나봤는데 딱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은 몸을 못 쓰시고 입으로만 이렇게 펜슬을 하나 가지고 문자도 보내시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악 시스템을 어떻게 배우고 뭐 어떤 장비를 사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만약에 이분을 내가 음악을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많은 고민을 이제 하다가 이분을 위해서 좀 악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제가 그 앞에 했던 고민들과 지금 그 두 번째 얘기했던 후에 얘기했던 그 고민이 딱 교집합이 생기면서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뭔가 악기를 디자인하고 혹은 교육법을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악보도 만들 수 있겠는데 좀 쉽게 음악을 접근할 수 있는 네. 이런 방법을 좀 예술가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지원군들을 다시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을 다시 이제 설득을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몇 명이 모아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법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악보도 먼저 디자인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분들이 불편한 게 뭔가 만약에 팔을 못 쓰시는 분이면 발로 뭔가를 연주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접근법을 이제 했던 거죠. 다행히 이제 기술적으로 또 도움을 또 주실 분도 있어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교육을 좀 해봤죠. 다행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어서 음악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섞은 이제 미디어 음악 교육이라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는 좀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그 교육 받으신 분들 다 모아서 공연을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공연이 단순히 이제 장애인 음악 교육 받으신 분들이 공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좀 공연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계획입니다. 예. 네. 그분이 왜 선생님께 왔어야 했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음악 교육 이전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네네네. 그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들이 음악을 배우고 싶어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이야기가 음악학원이 되게 보면 2, 3층에 있잖아요. 네. 거기를 못 올라가서 그러니까 휠체어가 접근을 못해서 음악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뭐 이분들은 뭐 개인 레슨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이분을 만나 뵙고 보니까 어떤 몸만 불편하신 거지 사실은 이분이 뭐 대학도 저기 예술 경영 쪽인가 이쪽을 공부를 하셨고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연출 일도 하고 계시고 연극 연출 일도 하고 극본도 쓰시고 이런 분인데 네. 이런 어떤 지적인 장애가 없이 이런 분들이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분명히 이렇게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예술가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의무감 같은 게 딱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술가들이 지금 굉장히 일터라던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네. 가야 될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을 공유를 하면서
같이 즐기면서 같이 또 전수를 하면서 음. 이분들이 쉽게 예술을 공유할 수 있고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들도 음. 하나의 뭐 활동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지금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네. 네네. 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네네. 쉽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어떤 세팅된 알고리즘들을 네네네. 단순히 장애인분들이 트리거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네네네.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거기에 연관지어서 이 양상불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의 즐거움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네네네. 그 성취감은 어디서 오는지 네네네. 그 설명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기술을 개발을 하고 뭐 악기를 아까 전에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악기가 뭐 개념부터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드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이미 뭐 디제잉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뭐 게임을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들, 네. 그런 기술들을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음악을 만드는 그런 툴들도 있고요. 근데 그 툴들이 요새 툴들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원래는 음악 작업을 하려고 만든 툴인데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튜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음악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위한 툴인데 그거를 음악을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약간의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던져본 거죠. 네. 자, 보통 피아노가 굉장히 건반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건반 2개짜리, 건반 4개짜리만 만들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음악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튜닝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의 예술가들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반신반의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음악을 느낄 수 있을까? 같이 예술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굉장히 좋아하시고 음악적인 어떤 성취감이라던가 아니면 이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게 되게 보여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네. 네네. 그런 활동들이 거꾸로 네네네.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께 네네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예술가는 예술가한테 영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뭐 가끔 미술관을 가서 미술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악가들끼리만 교류를 해서 영감을 받는 것과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 뭐 하다못해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좀 사고방식이 되게 틀리거든요. 예술을 하는 분들하고 많이 틀린데 이런 분들하고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이펙트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괜한 말씀은 아니고 이 장애인 분들도 저희랑 조금 다른 분들이잖아요. 생활 방식이 좀 다르고 저는 자판을 손으로 치지만 네. 이분은 발로 치실 수도 있고 이분은 입으로 치실 수도 있고 이런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 삶을 관찰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런 분들을 위한 곡을 쓰면서도 이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제 작품에 뭔가 이펙트를 받으면서 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네. 선생님의 어떤 작품 활동 혹은 다른 활동이라도 네네. 계획들을 좀 들려주신다면. 네. 계획은 굉장히 좀 방대한데요. 머릿속에 있는 건 네.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언급을 했듯이 지금 장애인 쪽에 뭔가 장애인 복지나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과 장애인 교육을 매칭을 시킨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응용될 수 있는 그 예술가들이 만나서
응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들을 찾는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제 작업도 사실은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방향성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가들과 음악가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 뭐 작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술가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도 저는 되게 환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과의 좀 협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굉장히 반겨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뭔가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제 2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이 장애인 음악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쓰이는 기술들이 사실은 저희 작품 속에 다 녹아들었던 그런 기술들이고요. 그 기술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원동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이제 결과로 또 나타나고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만을 절대 두지 않고 음악과 플러스 되는 무엇 그리고 음악이 이 광활한 지금 변화하는 어떤 세상에서 적응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좋은 동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저희 공통 질문인데요. 또 다른 천필제에게 네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다른 천필제란 뭐 미래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생각 혹은 고민, 활동을 하고 있는 어딘가에 두고 네네네. 네네네. 저가 저기 게임 회사 사운드 쪽 취업 컨설팅도 가끔 하거든요. 왜 저한테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네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요새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전에 했었어가지고 졸업한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진로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음악가들이 이제는 좀 어떤 장인 정신으로 음악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플러스 좀 넓은 세상을 좀 환경을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프로그래밍 쪽에 공부를 좀 해보라는 조언을 많이 하고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저희 환경이 IT랑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예술을 녹이려면은 그 생태계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예술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런 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걸 아는 순간에 할 일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악가들이 할 일을 찾으려면은 그러한 구조를 좀 이해하려면은 직접 좀 체험을 해봐라 이런 뜻에서 간단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라도 좀 해보는 거를 저는 권하고 있어요. 네. 예. 저는 또 다른 천필제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해라. 그러면 갈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 그런가요? 네, 오늘은 작곡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음악으로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천필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